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를 두 번이나 떠먹여줬는데도 동료들이 텅 빈 골대 앞에서 홈런슛을 날리고 1대1 찬스를 막히는 바람에 LAFC가 4대 0으로 처참하게 무너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북중미 최고 권위의 클럽 대회인 챔피언스컵 4강 2차전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참사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게 아니라 감독의 쓰레기 같은 전술과 동료들의 초등학생도 안 할 마무리 실력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최악의 재앙이었거든요. 이번 경기 하나만 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아왔는지가 역설적으로 증명되는데요. EPL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10년 넘게 활약하면서 쌓아온 그 엄청난 커리어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겨낸 결과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LAFC는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톨로카를 2대 1로 꺾으며 결승 진출을 향한 희망적인 발판을 마련했었죠. 그런데 그 경기에서 손흥민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사실상 원맨쇼를 펼친 덕분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게 함정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수비수를 5명이나 배치하는 파이브백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는 건데요.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과 파괴력 넘치는 부안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홈에서 파이브백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감독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었거든요. 파이브백이라는 시스템은 수비수를 5명 세우니까 당연히 중원 미드필더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축구에서 중원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인데 미드필더를 2명만 배치하면 상대가 빠른 역습을 펼칠 때 공격진과 수비진 사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엄청난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넓은 공간을 단 2명의 미드필더가 커버해야 하니까 당연히 뚫리게 되어 있고 실제로 1차전에서 그 약점을 공략당해 1실점을 허용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1실점이야말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적 무능함이 낳은 최악의 실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홈에서 이겼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정골을 내줬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는 2차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멕시코 톨루카의 홈구장인 네메시오 디에스 스타디움은 해발 2660m에 위치한 악명 높은 고지대 원정 무대거든요. 백두산 높이가 2593m니까 백두산 정상보다도 약 50m나 더 높은 곳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고지대에서는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평지의 2배 이상 빠르게 일어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실제로 지난 3년간 미국 프로축구 MLS 팀들이 멕시코 고지대 원정에서 거둔 성적은 1승 5무 16패라는 끔찍한 기록이었습니다. 22경기를 치러서 딱 1승밖에 못 거둔 거죠. 그나마 그 1승도 기적같은 승리였고 나머지는 모두 처참한 패배나 간신히 건진 무승부뿐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16번의 패배 중에서 무려 8경기가 3점 차 이상의 대패였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을 앞두고 LAFC는 1차전에서 1실점을 했기 때문에 2차전에서 1대 0으로 지기만 해도 곧바로 탈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도스 산토스 감독이 발표한 선발 라인업을 보고 전문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팀 최고의 골잡이인 부안가를 오른쪽 윙으로 돌려버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틸먼을 왼쪽 윙으로 끌어올린 다음 손흥민을 원톱에 배치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포지션 배치인지 설명하자면 부안가는 왼발잡이가 아니라 오른발잡이거든요. 오른발잡이 공격수는 왼쪽에 서야 중앙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오른발로 슈팅할 때 각이 제대로 나오는데 오른쪽에 세워두면 슈팅 각이 거의 안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틸먼은 전문 골잡이가 아니라 이선 미드필더라는 거죠. 골문 앞에서 마무리하는 능력은 당연히 공격수인 부안가가 압도적으로 뛰어난데 왜 틸먼을 공격수로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기용이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라인업을 보고 도대체 저 감독은 벤치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부안가에게 골을 넣지 말고 팀원한테 넣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되자 이 황당한 포지션 배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억지로 공격수로 끌어올려진 팀원은 포지션 이해도가 없어서 어정쩡한 위치에서 배회하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고립되는 한심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이 상황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수준 이하의 팀원에게 패스하는 대신 득점 본능이 있는 부안가를 노리는 전략을 택했죠. 그리고 매섭게 상대 수비 라인 뒤쪽 공간을 겨냥해서 완벽한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이 한 번의 패스로 일자로 서 있던 상대 수비수 4명이 완벽하게 역동작에 걸려 넘어졌고 부안가에게 골키퍼와 1대1 찬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때 틸먼은 자신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는 것조차 인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찬스를 얻은 부안가는 골키퍼와 맞서면서 오른발로 슈팅을 때렸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죠. 언뜻 보면 부안가가 기회를 날린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오른발잡이를 오른쪽에 세워둬서 몸을 열고 찰 수 있는 완벽한 각이 안 나왔던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사고는 그 다음에 터졌어요. 부안가의 슈팅이 튕겨나온 혼전 상황에서 노마크로 있던 틸먼 앞으로 공이 흘렀고 그냥 발만 툭 대면 골이 들어가는 완벽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틸먼은 이걸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이른바 홈런슛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본은 지금 초비상입니다. 손흥민이 혼자서 상대 수비수 4명을 다 제치고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텅 빈 골대 앞에서 저걸 못 넣다니 축구팬들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죠. 솔직히 저 자리에 일반인이 서 있어도 저것보단 잘 넣었을 거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원정에서 한 골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저 완벽한 찬스를 날려먹었냐는 거죠. 그래도 손흥민은 동료들의 한심한 플레이에 좌절하지 않고 혼자서 상대 진영 깊숙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며 톨루카 수비진을 완전히 유린해버렸습니다. 당황한 톨루카 선수가 손흥민의 등 뒤에서 악의적으로 손으로 확 밀어버리는 반칙을 범했는데요. 심판은 이 상황을 코앞에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파울 선언 없이 경기를 그냥 진행시켜버렸습니다. 또 어디서 뇌물 처먹은 매수 심판이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순수 실력으로는 도저히 손흥민을 못 막으니까 뒤에서 비겁하게 밀어버리는 더러운 반칙밖에 못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칙으로 손흥민의 공격을 끊어낸 톨루카는 빠른 역습으로 LAFC 골문을 위협했고 위기의 순간 유리스 골키퍼가 몸을 던지는 미친 선방쇼로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가까스로 0대0으로 전반전이 끝났고 양팀은 결승 진출의 향방을 결정지을 후반전에 돌입했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도스 산토스 감독은 왼쪽 풀백 슈펠버그를 빼고 홀링스헤드를 투입하는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요. 이 교체가 오늘 경기 최악의 악수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교체 투입된 홀링스헤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요리스가 선방한 공을 처리하다가 상대 공격수의 다리를 그대로 걷어차버리면서 PK를 헌납해버렸거든요. 상대 키커가 이걸 시원하게 골대 안으로 차넣으면서 톨루카가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축구 팬들은 오늘 감독의 선수 기용과 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핏대를 세웠죠. 1대0으로 지면 탈락이니까 무조건 공격해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왼쪽에 들어간 홀링스헤드는 수비하다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또 위기를 자초했고 LAFC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후반 57분경 톨루카가 페널티 박스를 향해 중거리 슛을 쏘아 올렸고 이게 그대로 골망을 가르면서 2대0이 되었어요. 전문가들은 고지대에서는 산소가 희박해서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중거리 슛의 속도가 평지보다 훨씬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보같이 수비수 5명을 세우고 깊숙이 내려앉으니까 상대가 텅 빈 외곽 공간에서 대놓고 중거리 폭격으로 LAFC를 가지고 노는 거라며 이건 도스 산토스 감독이 자초한 일이라고 맹비난했죠. 2대0으로 완전히 코너에 몰린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다급하게 홀링스헤드를 다시 빼버리고 원톱 공격수
에보비세를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팬들을 분노케 한 일이 벌어졌어요. 감독은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을 최전방에서 저 멀리 떨어진 중앙 미드필더로 강제 전환시켜버렸습니다. 피니시를 지어야 할 최고의 공격수를 중원으로 내려보낸 거죠. 이 황당한 포지션 파괴에 팬들은 격노했지만 손흥민은 불평 없이 중앙에서 볼을 잡고 상대의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상대 수비 라인 뒤쪽 빈 공간을 포착해 완벽한 킬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에보비스에게 골키퍼와 1대1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줬어요. 이 상황을 본 팬들은 저거 못 나오면 프로무드에서 영구 제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원래 저 패스를 받는 최전방 자리에 손흥민 본인이 있어야 하는데 수준 이하의 에보비세가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불안해했습니다. 팬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에보비세는 완벽한 노마크 찬스에서 여유를 부리며 한번 속임 동작을 섞었는데 상대 골키퍼는 그 어설픈 페인트에 전혀 속지 않고 여유롭게 막아버렸습니다. 팬들은 아주 돌아가며 가지가지한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손흥민이 2번이나 완벽한 골을 입에 떠먹여줬는데 하나같이 저걸 다 뱉어내고 못 넣는다는 거예요. 오늘 경기는 뒤에서 몸 던진 요리스와 앞에서 패스를 찔러준 손흥민 두 선수가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나머지가 다 날려먹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기가 꺾인 LAFC를 상대로 기세등등해진 톨루카는 완전히 혼이 나간 수비진을 유린하며 2골을 더 추가했어요. 심판의 종료 휘슬과 함께 전광판은 4대 0이라는 참혹한 숫자를 가리켰고 LAFC는 초라하게 탈락했습니다. 기본적인 전술도 없는 초보 감독의 기형적인 선수 기용과 벤치의 무능함 그리고 쓰레기 수준의 골 결정력이 한상의 시너지를 일으킨 결과였죠. 이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EPL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200골이 넘는 득점을 기록하고 10년 넘게 최정 상급 활약을 펼친 것 자체가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겨낸 결과물이거든요. 토트넘 시절에도 손흥민은 수없이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지만 동료들이 못 넣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럴 때마다 손흥민이 직접 골을 넣어서 팀을 살렸었죠. 그런데 LAFC에 와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킬패스를 찔러주고 상대 수비진을 혼자서 유린하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손흥민이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줘도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번 경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데요. 홈에서 파이브백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안가와 틸먼의 포지션을 바꿔놓은 것 그리고 손흥민을 중앙 미드필더로 내린 것까지 모든 게 팀을 망치는 선택이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의 장점을 살리기는커녕 이상한 포지션에 배치해서 활용도를 떨어뜨린 거죠. 게다가 교체 카드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홀링스 헤드를 투입했다가 PK를 헌납당하자 다시 빼버리는 등 일관성 없는 교체로 팀의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도스 산토스 감독에게 있다고 입을 모아 비판했어요. 선수들의 실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감독이 제대로 된 전술을 짜지 못하고 선수들을 엉뚱한 포지션에 배치해서 팀 전체를 망쳤다는 거죠. 1차전에서 홈임에도 불구하고 파이브백을 쓰면서 1실점을 한 것부터가 이미 예고된 참사였다는 겁니다. 만약 도스 산토스 감독이 정상적인 전술을 구사했다면 1차전에서 무실점으로 이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2차전에서 1대 0으로 져도 원정골 원칙에 따라 LAFC가 승리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결국 모든 게 감독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번 경기 이후 LAFC 팬들은 구단의 도스 산토스 감독을 당장 경질하라는 요구를 거세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감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손흥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PL에서 수없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지만 토트넘 시절에는 적어도 팀 동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받쳐졌거든요. 하지만 LAFC에서는 손흥민이 아무리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줘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틀먼과 에보비세가 놓친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 4명을 다 제치고 만든 완벽한 기회를 텅 빈 골대 앞에서 못 넣다니. 이건 프로 선수의 수준이 아니라는 비판이 쏟아졌죠. 더욱 안타까운 건 손흥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커리어 말년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능한 감독과 수준 이하의 동료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손흥민은 LAFC에 와서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4강 탈락으로 그 꿈이 일단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개인 기량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도 증명해냈어요. 두 번의 완벽한 킬패스와 상대 수비진을 혼자 뚫어내는 드리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가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까지 모든 면에서 프로 중에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게 문제죠. 아무리 손흥민이 완벽해도 동료들이 받쳐주지 못하고 감독이 엉터리 전술을 쓰면 이렇게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경기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표정은 침통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동료들의 실수와 감독의 전술 실패로 팀이 탈락하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동료들을 비난하거나 감독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팀 전체가 부족했고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겠다는 프로다운 멘트를 남겼죠. 이런 손흥민의 태도가 바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개인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팀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던 것도 이런 리더십 때문이었거든요. 이번 경기를 통해 한국 축구 팬들은 다시 한번 손흥민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EPL에서 10년 넘게 최정 상급 활약을 펼친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실감하게 된 거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보여준 그 모든 골과 어시스트가 사실은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이뤄낸 결과물이었다는 걸 이번 LAFC에서의 경기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지금 손흥민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의 성적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가 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줄 결정력 있는 선수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LAFC는 손흥민을 영입한 덕분에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챔피언스컵에서도 4강까지 올라갔어요. 비록 이번에는 탈락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이 없었다면 4강 진출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1차전에서 손흥민이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대1 승리를 이끌어낸 것만 봐도 그의 가치를 알 수 있죠. 이번 2차전에서도 손흥민은 2번의 완벽한 킬패스로 골을 만들어줬지만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손흥민이 최전방 원톱이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윙 포지션에서 뛰었다면 직접 골을 넣을 기회가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원톱에 세워놓고 나중에는 중앙 미드필더로까지 내려보내면서 그의 득점력을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전술적 실책이고 손흥민이라는 자원을 낭비한 거죠. 앞으로 LAFC가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도스 산토스 감독을 경질하고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들어줘야 해요. 부안가는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 완성형 선수가 아니고 틸먼이나 에보비세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기에는 수준이 부족합니다.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와 함께 뛰려면 최소한의 기본기와 지능은 갖춰야 하는데 오늘 경기를 보면 그게 안 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틸먼의 홈런슛과 에보비세의 1대1 실축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축구 좀 한다는 일반인들도 저 상황에서는 골을 넣을 수 있을 텐데 프로 선수가 못 넣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죠. 이번 패배로 LAFC는 북중미 챔피언스컵 우승의 꿈을 접어야 했지만 아직 MLS 리그가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은 MLS에서도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고 득점과 어시스트 모두에서 팀 최고의 기록을 쌓아가고 있어요. 만약 감독이 제대로 된 전술을 구사하고 동료들이 조금만 더 받쳐준다면 LAFC는 MLS 우승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손흥민의 남은 커리어를 생각하면 이번 시즌이 정말 중요한데요. 3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큰 타이틀을 노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AFC 구단은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